르네 데카르트는 1596년 3월 31일 프랑스 투렌 지방의 라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지적 호기심이 많았으며 8세에 예수의 학교인 라 플래슈에 입학하여 철학, 라틴어, 논리학 등 전통 학문뿐만 아니라 수학과 과학에 대한 기초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그의 철학적 사고 형성에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1616년 데카르트는 푸아티에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지만 법학보다 수학과 과학에 더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입대 후 유럽을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1619년 독일의 어느 겨울날 오두막에 머물던 중 해석기하학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그의 사상에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1637년 데카르트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 방법소설을 발표하였으며 이 책에서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통해 인식의 확실성을 추구하는 철학적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데카르트는 네덜란드로 이주하여 학문에 전념하며 많은 철학 및 과학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1649년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의 초청을 받아 스톡홀름으로 건너갔으나 추위와 과로로 인해 1650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데카르트는 그의 철학에서 방법적 회의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일단 의심해보자는 방법론적 접근으로 그는 감각적 경험, 권위자들의 주장, 수학적 지식 등 모든 것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의심한 끝에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전제로 그는 인간 이성이 세상을 탐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우주와 자연 현상을 설명할 때 기계론적 세계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자연 현상들이 마치 기계처럼 작동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자연을 수학적,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이후 뉴턴과 같은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고전역학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데카르트의 이러한 사상은 당시의 스콜라 철학과는 크게 대조되었으며 근대 과학혁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해석기하학은 기하학적 문제를 대수학적으로 풀 수 있게 한 중요한 업적입니다. 이전까지 기하학은 순수하게 도형을 다루는 학문으로 여겨졌지만 데카르트는 기하학적 도형을 수학적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직선, 곡선 등 기하학적 도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어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이후 미적분학과 현대 수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데카르트는 광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는 빛의 반사와 굴절 법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빛이 물체를 통과할 때 그 물체의 밀도에 따라 굴절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카르트의 법칙은 이후 광학 연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데카르트는 인간의 신체를 기계처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신체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기계적 과정으로 작동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뇌와 신경체계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적극적으로 자연을 개척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성에 의한 합리적 사고를 세우는 근대 정신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이후 생리학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신경과학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철학, 수학,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로 그는 기존의 중세적 지식을 넘어서 인간 이성과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철학적 방법론은 이후 근대 철학의 기초가 되었으며 수학적 방법론을 통해 해석기하학과 좌표계의 개념을 도입하여 현대 수학과 과학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데카르트의 이러한 수많은 업적은 이후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오며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오늘날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철학에서 방법적 회의를 핵심으로 삼았으며 이를 통해 인간 이성이 모든 지식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적 사유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 방법론과 결합하여 이후 근대 철학과 과학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논리와 수학적 방법을 통해 세계를 탐구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사유 방식은 뉴턴을 비롯한 후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데카르트는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을 제시하여 철학사에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이후 칸트, 라이프니츠, 스피노자 등 다양한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철학, 과학, 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데카르트의 철학은 인공지능 AI, 뇌과학, 윤리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연구에서는 인간의 사고 과정과 기계의 인지 능력을 비교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개념이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경과학에서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현대적인 뇌-마음 문제와 연관되며 인간의 의식과 신경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리학에서는 자율성과 합리적 사고를 강조하는 그의 철학이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되고 있으며 의학 분야에서는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신체 개념이 현대 생리학과 의공학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비록 그의 생애는 길지 않았으나 데카르트가 남긴 사상과 업적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학문과 사유 방식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의 명제는 여전히 인간의 존재와 사고를 탐구하는 철학적 물음의 출발점으로 남아 있으며 그의 철학은 끊임없는 탐구와 반성적 사고를 통해 인간의 지적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데카르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실 거죠?